처음 시작이에요. 경우의 수, 그다음 확률까지 해서 좀 새로운 파트야. 그러니까 수학은 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보면은 이제 대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식 가지고 식이나 뭐 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렇지? 방정식, 함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도형, 장난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적 파트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의 수부터 들어가는 확률 파트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그렇지? 약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세 개를 다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 다 잘하기는 다들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어. 누구는 저기 대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기하학을 잘하고, 누구는 확률을 잘하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공부를 차분하게 열심히만 따라와 준다면 누구나 다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확률 쪽 파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거고, 근데 그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일단 세는 거야. 오케이? 얘는 세는 거야. 얘는 그냥 센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얘를 셀 때 딱 두 가지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 얘를 셀 때 일단은 빠짐없이 세야 되겠지. 모든 경우는 빠짐없이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딱 일단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 때 있잖아. 빠짐없이 센다는 거랑 중복되지 않게 센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다는 거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는 다르게 세는 거야. 다르게 세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지.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일 거야. 그죠? 근데 주사위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사위에 1이 두 개가 있고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네. 주사위는 이제 보통 다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1,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세는 거. 이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세는데 여기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거 6가지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나온 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거기 있는 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5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치? 얘는 5가지라고 세줘야 돼.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걸 다르게 셉니다 라는 이 개념만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 여기 있는 얘는 그냥 한 가지로서는 중복되지 않게 쓴다는, 한 가지로 쓴다라는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쓴다, 한 가지로 쓴다, 이 개념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셀 때 있잖아. 셀 때 뭐라 그러지?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세야 돼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류라는 작업을 충실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분류라는 작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든 거지. 잠깐만. 뭐라고?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 똑같아. 어쨌든 여기는 분류라는 작업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분류라는 작업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었고,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여기 D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었던 것만 쳐봐. 오케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갑자기 A에서 C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었고 B에서 D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었어. 오케이?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A에서 D까지 가는 모든 방법을 다 세주세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 다 세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씩 일일이 하나씩 세면은 얘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도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일로 갔다가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일로 갔다가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일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 번에 바라보면 너무 힘들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큰 경로를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처음에 생각해 볼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D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서 바로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그 방법들을 각각 세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얘는 이제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쵸, 이거 세 가지 있죠. 이거 세 가지. 그다음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죠.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죠. 그리고 여기 얘는 결론이 몇 가지가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4가지가 돼. 왜 그런지 알겠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로 갔다 D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방법 여전히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B에서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니? 한 가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요 경우 어떻게 해? A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있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있잖아요. 1 곱하기 4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셌고 이런 경우도 셌고 이런 경우 셌으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나중에 모여주면, 다 더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나요? 이제 요런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해줄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기라고 하는 건 이제 더 할 거냐, 그러니까 합을 할 거냐, 곱을 할 거냐에 대한 그 합 또는 곱에 대한 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합을 할 거냐, 곱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세는 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 줄 거냐면 4가지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방법은 사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 중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 세는 법 4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그 4가지랑 지금 기본기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일단 완전 기본을 좀 쌓고 가보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건을 세는 거야. 어떤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뭔지 용어 정리는 좀 간단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다음 혹은 O의 눈이 나온다.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 주사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하고, 그 시행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지, 홀수인 아이들, 그 다음에 O의 눈이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야 되고, 빠트리가 중복되지 않고 모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도록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수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본기. 지금 합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해. 합의 법칙.
이건 이제 뭐랑 이제 좀 관련이 깊은 거냐면 선생님 저기서 설명했던 분류라는 거랑 좀 관련이 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렇게 첫 번째 이런 분류했었고 이런 분류했었고 이런 분류했었지. 분류를 각각 했을 때 그 결과 이만큼이 있었고 이만큼이 있었고 이만큼이 있었지. 이 결과들을 마지막에 뭐 했어? 더해줬었지. 그죠? 이거 왜 더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A와 B 두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었다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얘의 결과는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이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었으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모여버렸어? 더해버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됐죠? 여기서는 사실 조금 더 미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얘는 분류 쪽에서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내가 분류를 해놨어? 그 결과를 다시 합칠 때 합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라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곱의 법칙. 여기는 얘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곱의 법칙은 언제 쓴 거냐면 요때 쓴 거야. 얘가 일어난다. 또 얘가 일어난다. 또 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세 가지랑 두 가지랑 네 가지를 다 곱했지. 그 곱한 이유 정확하게 알겠니? 왜 곱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 잘 봐봐.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가 A 지점이 있었어. B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C 지점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세 가지였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진행할 텐데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중간에 B를 들렸다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봐봐. 일단 얘가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 얘가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지? 두 가지지. 요거를 왠지 더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지만 그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니까 잘 봐봐. 우리 곱하기라고 하는 것 곱하기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 정의가 뭐였어? 이거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2가 있었어. 여기는 얘의 의미는 원래 뭐였니? 5 더하기 그렇지. 5 더하기 5로 해석하는 그 아니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원래 이거였어. 이거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얘가 이렇게 됐다고.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두 가지 있어.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그죠? 그럼 이 상태는 봐봐. 얘가 A에서 B로 가는데 1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3번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니? 내가 경우를 지금 나눴지. 이건 지금 분류했다는 뜻이거든? 맞아? 이쪽으로 갔을 때 두 가지, 이쪽으로 갔을 때 두 가지, 이쪽으로 갔을 때 두 가지 이렇게 지금 분류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 분류한 결과 나중에 뭐 해줘야겠어? 더해줘야겠지? 맞아? 그럼 이거 더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3 곱하기 2가 된다고 생각하지. 그치?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2가 몇 번 나왔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나요? 그 이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였으니까? 세 가지였으니까 2가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로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고의 법칙. 오케이? 얘가 연달아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여기 얘가 여기서 세 번 일어나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만 6가지가 된 거야. 3 곱하기 2. 근데 여기서 또 여기까지 몇 가지였어? 4가지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였는데? 6가지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또 4가지였으니까 그거 곱해줘야겠다. 그러니까 6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연달아 일어나면 전부 다 뭐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쪽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 줄 알아? 이거 더 해요? 곱해요? 그거예요. 오케이? 헷갈리는 거 되게 많이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한번 이 상황이 내가 분류에 의해서 다 각각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 각각이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 3 곱하기 2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꾸 생각해 보면서 거기 있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놔야 돼. 오케이? 그 곱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부터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곱하기 정의가 이거였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도배 법칙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기는 다 쌓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씩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1이랑 2랑 3이랑 4랑 5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총 5가지가 있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몇 가지? 너무 쉽다, 그지? 넘어갑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3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자, 내가 얘는 첫 번째 분류를 처음에 할 때, 비행기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면 기차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비행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래? 그렇지, 2가지래. 2가지. 그 다음에 기차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래? 3가지. 그리고 여기 2가지에다가 3가지를 뭐 해줘야? 더 해줘야지 내가 총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다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 세 종류의 티셔츠와 검정색, 보라색, 청색, 흰색 뭐 4종류의 바지가 있는데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골라서 짝지어 입을 수 있는 방법 모두 몇 가지지? 자, 봐봐. 티셔츠를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뭐 3가지밖에 없지 뭐. 그지?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거는 4가지예요. 그러면 티셔츠를 하나 골랐다. 몇 가지를 골랐어? 3가지를 골랐어. 그지? 그 다음에 바지를 하나 골랐다. 4가지를 골랐어. 그러니까 얘를 하나 각각 고를 때마다 바지도 하나씩 골라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해줘야겠어? 곱해줘요. 요거 이해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고백 법칙을 할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이라는 이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봐. 얘를 하나 고를 때마다 4가지씩, 하나 고를 때마다 4가지씩, 얘를 하나 고를 때마다 4가지씩. 얘는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얘는 3 곱하기 4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몇 가지가 됩니다. 12가지가 됩니다. 이게 고백 법칙.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동전 하나 던지면 어차피 결과가 뭐밖에 없어? 앞, 뒤밖에 없지? 몇 가지? 2가지.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얘가 뭐가 나올 때마다 각각의 대체율이 얘도 뭐 나오겠지? 이게 12가지 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 홀수연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렇지? 그럼 홀수연이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어? 그렇지? 1이랑 3이랑 5랑 이렇게 3가지 있지. 그럼 얘는 한 가지 외에는 3가지니까 결국 1 곱하기 3 해서 얘는 몇 가지가 됩니다? 3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사위는 5 미만의 수가 나오네요. 그럼 동전 뒷면 나오는 거 한 가지. 주사위는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봐봐. 그냥 첫 번째. 여기는 A. 첫 번째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해보자.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뭐가 되고 싶었대? 7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는 한 땀 한 번씩 세보는 거야. 오케이? 봐봐. 얘가 뭐가 나올 수 있어? 얘는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지. 얘가 1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6이 나와야 되지. 그래야 7 되지. 얘가 2가 나왔으면 5, 그 다음에 얘는 3이 나왔으면 4, 4가 나왔으면 3, 5가 나왔으면 2고 6이 나왔으면 1이지. 이거 총 몇 가지야? 6가지지. 얘는 답이 6가지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거 그냥 일일이 하나씩 세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서 확인 문제 푸는 거 한꺼번에 이따가 할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2개랑 5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의 가지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 봐봐. 벌써 이게 나왔네.
일단 이거 개념 하나 정리해 놓자. 지불 하는 방법의 수, 이거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 요거랑 요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금액이 아니라 모든 방법의 수를 세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오케이? 자, 봐봐. 간단해요. 자, 10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50원짜리가 몇 개 있었나요? 3개 있어요. 그럼 얘를 낼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 있어?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안 낼 수도 있어. 그치? 안 낼 수도 있어. 얘를 0개 내도 되고요. 1개 내도 되고요. 2개 내도 돼요. 그치? 그럼 50원짜리 이제 0개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죠. 그죠? 여기는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여기 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래서 이거 2개 곱해버리면 얘 몇 가지가 됩니다? 12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의 수는 12가지 중에서 일단은 지불을 하는 거잖아. 근데 빵원을 지불한다는 건 없다고 보는 거야, 수학에서. 오케이? 빵원. 그러니까 봐봐. 얘가 선택했을 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했을 때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선택했을 때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돼서 총 12가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12가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0, 0이 들어가 있어. 그치? 이것도 내가 하나 센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치? 이런 것들은 괜히 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 나중에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11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지불 금액으로 바뀌면 상황이 조금 더 모호해집니다. 잘 봐봐. 여기서 100원짜리 하나 내고 50원짜리 0개 냈어요. 100원짜리 하나 내고 50원짜리 0개 냈는 이런 상황이면 이 결과가 얼마야? 100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100원짜리를 0개 내고 50원짜리 2개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개 내고 얘가 2개 내는 이런 경우. 그럼 얼마야? 여전히 100원이지. 그럼 똑같잖아. 근데 애시당초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해도 100원이고 이렇게 해도 100원이지. 그럼 얘는 이거 중복이네. 이거는 몇 개로 세야 돼? 1개로 세야 돼. 차이가 없는 거야. 그지? 지불하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0개 낸 거랑 100원짜리 0개랑 50원짜리 2개 낸 거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해. 근데 지불하는 금액으로 문제가 다시 싹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똑같이 100원이고 지불한 금액 얘도 여전히 똑같이 얼마야? 10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얘는 환전이라는 걸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50원짜리 2개면은 100원이잖아. 반대로 말하면 100원짜리 하나면은 50원짜리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많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그럼 얘를 내가 50원짜리로 생각하면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맞아? 얘가 애시당초 몇 개 있었어? 3개가 있었지. 맞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총 50원짜리가 몇 개가 된 거야? 7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냥 50원짜리 7개를 가지고 50원짜리 7개를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거야. 그럼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0개, 0씩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어요? 근데 이 환전이라는 걸 또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 50원짜리가 2개면은 100원이 되잖아. 그치? 50원짜리가 2개면 100원이 되잖아. 만약에 50원짜리가 1개 있었어. 이러면 환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 50원짜리 하나 갖다가 100원짜리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저 50원짜리를 내가 두 개 이상이 돼서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저 100원짜리를 환전시켜서 50원짜리를 다 바꿔놓고 그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세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라는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봐봐.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가 있었고 50원짜리가 3개가 있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볼게. 좀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빵개부터 빵 1, 2, 3이니까 얘보다 하나 더 많은 가지수를 가지겠지. 4가지. 얘도 빵.
빵 1, 2, 3, 4니까 5가지. 얘도 빵 1, 2, 3이니까 4가지. 얘도 빵 1, 2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요만큼에서 뭐 하나 빼야 돼. 빵빵빵빵 된 거 하나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게 방법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고 생각한다면 봐봐. 자, 1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500원짜리를 만들 수는 없지. 근데 얘는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얘랑 얘는 환전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50원짜리 3개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지. 맞아? 그럼 오히려 여기 있는 얘를 환전해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없지? 그럼 환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한다? 500원짜리 몇 개요? 3개와 50원짜리 몇 개? 8개다 3개니까 11개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10원짜리 몇 개? 2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이 상황은 50원짜리 10개가 있으면 이렇게 500원짜리 환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요 가능해지니까 얘를 또 내려야 돼. 이해돼요? 바꿔놓고 계속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500원짜리가 3개였다는 건 50원짜리 30개 있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50원짜리 몇 개? 41개로. 10원짜리 몇 개? 2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2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3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다 내려가면서 내가 결국 여기서 넘어가서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이런 수능까지 전부 다 계속 한전 계속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불 방법의 수를 풀어버리면 걔가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확인 3번까지 지금 한번 쭉쭉 풀어봅시다. 자, 3번은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랑 좀 다른 문제야, 그죠? 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자,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요거는 정확하게 개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보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5개씩 있었어. 이걸 이용해서 250원을 지불한. 나는 250원을 지금 만들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죠? 근데 100원짜리가 몇 개까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나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건 이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셀 수밖에 없거든. 근데 기준을 좀 세워놓고 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영향력이 큰 애를 먼저 고정해놓고 나머지 짜잘한 애들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얘부터 정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큰 거부터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거 최대 몇 가지 있어? 2까지 있죠. 얘가 2였을 때 여기는 얘는 얘가 하나고 얘가 빵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였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2였을 때 얘가 빵개고 얘가 5개인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 그 다음에 얘가 또 1인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맥시멈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총 몇 개까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얘는 빵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얘가 2개였다면 얘가 5개입니다. 얘가 1개면 10개가 되니까 이건 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빵개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은 5가지. 그래서 얘가 빵개가 될 거고 여긴 얘가 4가지 그리고 여긴 얘가 5가지 이렇게 가질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다. 이렇게 세버리면 끝나요? 됐나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수형도라고 해요.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자, 화용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보자. A랑 B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두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고 싶었대 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까는 두 수의 눈의 합이 뭐 7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해봤잖아, 그지? 지금처럼 5 또는 6이 된다라고 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면서 갑자기 6이 같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지? 5가 되는 경우는 5가 되는 경우고 6이 되는 경우는 6이 되는 경우. 그지? 크게 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세보세요. 얘는 1이랑 4랑 그 다음에 2랑 3이랑 3이랑 2랑 4랑 1이랑 이렇게 몇 가지? 4가지가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는 1이랑 5랑 그 다음에 2랑 4랑 그 다음에 3이랑 3이랑 4랑 2랑 5랑 1이랑 몇 가지? 5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다 분류해놓은 거잖아. 겹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 두 개 마지막에 뭐 해주고 더해주고 답이 됩니다. 9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합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고백 법칙도 봅시다. 자,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가는 길은 6가지가 있고 B 마을에서 C로 가는 거는 4가지가 있고 A 마을에서 B 마을을 거쳐서 C로 가는 건 모두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A 마을에서 B 마을, 그다음에 C 마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6가지 경로가 있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4가지 경로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 6가지에다가 B에서 C로 가는 거 4가지인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하나 선택할 때마다 4가지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답은 24가 돼요. 그죠? 나중에 근데 승현이도 이제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때가 올 거야. 이게 헷갈릴 때가 올 거야. 이게 합일지 곱일지. 그거는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도 돼요. 계속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너 생각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한 번 되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되거든. 근데 그 한 번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자연스럽게 생각. 얘가 곱이구나 합이구나가 직관적으로 판단될 때가 올 거예요. 오케이? 그때까지는 계속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번으로 바로 가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와 그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전 하나는 2가지, 앞뒤 2가지, 그지? 또 다른 동전 하나 여전히 2가지, 그리고 주사위 하나 6가지 해서 24가지입니다. 자연스럽니? 2 더하기 2 더하기 6 아니죠? 가까이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은 모두 앞면에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 1 곱하기 1이겠지. 앞면. 그 다음에 짝수에 눈이 나온 거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다? 3가지. 그렇지 않죠? 오케이. 6번 갑시다. 색칠하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A, B, C, D 네 부분에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초록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몇 번 써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다 내가 주황색을 칠했어요. 저기 주황색이 없지만 주황색을 칠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주황색을 칠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오케이? 여기다 이제 빨간색을 칠했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제 얘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초록색을 또 칠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분홍색을 또 칠해도 된다는 소리야.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이웃한 부분만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봐봐. 선생님이 좀 전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할 때는 영향력이 큰 I 먼저 생각해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이웃한 애들이 많은 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명이나 갖고 있잖아. 그렇지? B는 몇? 이거랑만 갖고 있잖아. D도 얘랑만 갖고, C도 여전히 이렇게 3가지 갖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A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C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D를 세고, 그 다음에 B를 세고 이런 순서로 셌으면 좋겠어. 물론 얘는 지금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바로 세도 사실 답 나오거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개념 잡을 때 좀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얘랑 얘는 누구 먼저 세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 B랑 B도 누구 먼저 세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을 반드시 얘네들보다 먼저 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일단 4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겠지. 맞아? 여기서 그래서 무슨 색을 칠했다고? 여기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겠니? 그렇지. 노란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칠해지는 각각에 대해서 3가지입니다. 노란색 칠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2가지겠죠? 얘는 노란색이랑 초록색만 피해서 칠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얘랑 얘만 피해서 칠하면 되니까 얘도 요즘 2가지죠?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답이 얼마일까요? 4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버립니다. 영역이 가장 큰 I부터 세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했어요.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세는 법들
선생님이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오늘 했던 내용 잠깐만 정리해보자. 경우의 수는 결국 뭐 하는 건데? 세는 건데, 그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건데, 그 빠짐없이랑 중복 없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차이가 있냐 없냐야. 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관찰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뭔가를 세는데 이 경우랑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문제 상황에서 똑같은 의미가 있어. 그러면 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걔는 한 가지로 세야 돼. 그만큼은 다 중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냐 없냐 저거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복잡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분류해 줍니다. 분류한 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세요? 다 더해주세요. 오케이? 분류 작업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뭐였어? 영향이 큰 거부터. 그렇지? 그것도 배웠고, 뭐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의 수도 배웠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내용 뭐지? 합이냐 곱이냐, 그지? 합의 법칙 언제 쓰고 곱의 법칙 언제 쓰는지 그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까지만 잘 정리해줄 수 있으면은 쉬울 거. 그래서 기본기에 대해서 배운 날이었어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적으로 매번 다 비슷한 상황들의 경우의 수를 세라고 자꾸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법칙을 만들어놨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우면 좀 편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우면 좀 편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세는 방법 총 4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세는 방법이 4가지잖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4가지가 더 추가돼. 총 8가지. 그래서 8가지 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걸 토대로 잡고 매칭이란 작업도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쭉 일렬로 세우는 거, n명을 한 줄로 쭉 세우는 방법, 그다음 뭐 n명 중에서 뭐 r명을 선택해서 세우는 방법, 뽑는 거, 그다음에 그냥 뽑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 여기는 얘에 대해서 개념만 조금만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확률로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확률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확률로 들어가야 돼. 확률은 뭐다? 또 확률 정의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이제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성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 더 확률 계산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확률 파트에서 배울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는 방법 배울 거고 확률 기초적인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토요일, 일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는 이 진도를 완전히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남은 거 지금 문제 선생님이 안 푼 것들이잖아. 지금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됐죠? 오늘 어디까지 풀어야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RPM도 마찬가지로 오늘 1단원에 대해서